자, 안녕하세요. 완내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시장 브리핑,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주식 테마,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주식이 그냥 오늘 좀 간단합니다. 뭐 안 움직인 주식 섹터들은 좀 갖고 가시고, 많이 올라간 섹터들은 좀 정리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공개 방송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인사 좀 드리고요. 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그 추천봇 우선 이제 추천봇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봇은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희 상품 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밴드는, 와우의 스마트 밴드 어플을 깔으셔서, 거기서 이제 어플로 알림이 나갑니다. 그래서 직장인 주식, 주식이고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주일에 종목 몇 개 나갑니까? 한 5개. 5개 정도 나갑니다. 종목 많이 안 나가요. 기간은 이제 뭐 3박 4일 이 정도요. 길면 일주일이요. 근데 간혹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업투자자. 전업투자자는 이제 제가 만든 추천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천봇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PC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PC에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주시면 모바일은 안 됩니다. PC 드리면 요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아침에 이제 종목명 8시 40분에 설치하시고 그 종목명 포착가가 매수가, 손절가, 익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동시에 딱 나가니까 그거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전업투자자 주식이라서 매매하기가 약간 벅찰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음봉하고요. 양봉이 있는데 양봉이 있습니다. 양봉은 조금 따라하기 힘드시고 음봉 매매는 그나마 따라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좀 했던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거예요. 하나기술이 9시 19분 이렇게 나왔죠. 네, 하나기술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기술이 103,800원. 하나기술 보시면 여기서 잡혔네요. 그죠? 여기서 잡혀서 장대봉이 이게 9%짜리 올라갔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호 HT. 자, 금호. 자, 금호 HT. 여기 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3분봉에서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왔다가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매매하기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23일날 국제약품 KNH.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업 투자자들. 국제약품 여기죠. 네, 여기. 사자마자 VI. 그죠? 4%에 시작해서 VI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추천봇, 요거 설명드렸고요. 요거 이제 추천봇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02
3490-4656 하시면 스마트 밴드 2개월, 그 다음에 추천 보수는 무료. 근데 해지하게 되면 이제 추천 보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장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이 2860포인트,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 장세죠.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 간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해줬죠.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는데 손바뀜이 좀 일어났죠. 뭐 삼성전자 팔고 LG로 갈아탔죠. 그죠? 외국인들이 잘했죠. 근데 삼성전자도 올라왔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이제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G전자나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LG전자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이 코스닥이 강했다가 코스피가 강했다가. 자,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마다 코스피나 코스닥은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저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2,970억, 기관 3,000억. 네,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근데 시장은 코스피가 좀 더 좋았죠. 네. 자, 코스피는 이제 사상지수 2,800을 돌파를 했다. 그 연말에 대주주 가시 이슈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매도가 많이 팔죠. 근데 주가에 코스닥이 이렇게 개인 투자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업종은 코스피는 제조, 전기전자, 화학, 그죠? IT, 바이오. 자, 내년에는 이제 뭐 어떤 섹터들이 강할 거냐? 바이오, 미래차 5G, 바이오, 미래차 5G입니다. 바이오, 미래차 5G.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바이오, 미래차 5G.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보다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기, 그냥 호황기가 아니고 초호황기인데, 뭐 디램도 있고 랜드도 있고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이쪽 사업도 있고 스마트폰 쪽 사업도 있죠. 근데 거기서 각각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가 대만의 TSMC가 업체가 1등입니다. 시장점이 1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에 메모리 쪽 중심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 거기서도 이제 설계 쪽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쪽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희한한 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메모리에서는 이제 딱 보게 되면 AMD, 그죠? AMD와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PC 수요에서 CPU를 만드는 회사가 AMD하고 인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MD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성능은 인텔보다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자체 칩셋을 설계를 했죠. M1이라는 CPU를,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자체 설계를 해서 이거를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TSMC.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나 AMD는 반도체 설계를 해서
이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야, 우리의 CPU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독과점 위치에 있었고 자기들이 칩셋을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나 삼성이나 TSMC에다가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면서 인텔의 CPU를 안 쓴다는 거죠. M1이라고 해서 인텔의 CPU보다도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PC에서의 CPU도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자 개발. 그러니까 AMD나 인텔 걸 안 쓰고 애플은 독자적으로. 근데 이제 그 기업만 해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자율주행이 갑니다. 그죠? 자율주행인데 엔비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는데 자율주행에 필요한 칩셋 설계를 따로 했어요. 네, 따로 했는데 그 엔비디아하고 할 때의 칩셋,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 성능보다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삼성전자한테 위탁, 네, 파운드리 맡겨서 지금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끊고 나서 했던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네,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TSMC로 좀 바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AMD나 인텔의 칩셋을 쓰지 않고 각 필요한 반도체 칩셋을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사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텔 칩을 쓰잖아요. 그죠? 인텔을 쓰고 AMD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CPU를 설계를 해서 독자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 인텔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된 게 인텔이 CPU 파운드리도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본인들이 이제 직접 반도체 설계 및 위탁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 그 다음에 모비라이. 얘네들이 이제 모비라이도 이제 뭐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인텔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시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죠? 애플, AMD는 TSMC. 그죠? 글로벌 물량이 삼성 넘어간다.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 쪽 사업이 이제 내년에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갖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DBI텍. 네, DBI텍은 8인치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거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내년까지 없어요. 그 공장이 거의 풀로 들어가서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주가 상승했는데, 요 관련주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디어, 그 다음에 드라마 미디어 제작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SB 인베스트먼트가 태화그룹의 자동차 모터, 네, 요거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상승이 지금 보시면 SB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성우화이텍 분들이죠. 성우화이텍 자동차 부품, 그죠? 수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수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쪽, 네, OTT 드라마 쪽,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그죠? 내년에 건설 경기 좋아집니다. 건설 경기 상당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건설, 그 다음에 LG 전장 사업, 그죠? 앞타바이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승하는 주식이 이제 드라마, 그 다음에 개별 주식, 그 다음에 자동차, 수소도 이제 성우하이텍 수소 배터리 팩이잖아요, 그죠? 성우하이텍.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관련, 애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포뱅크가 대장이고 대성 엘텍 이런 것들은 이제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됩니다. 모아텍, LG전자 이게 좀 매도하셔야 돼요. 자동차 부품, 네, 이런 것들은 좀 매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은 이제 끝났죠. 네,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로닉스 있죠. 세로닉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십니다. 반등 나올 적에 이런 것들 이제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조이시티, 네, 조이시티도 이제 박스권인데 돌파해주면 이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트론텍, 네, 옵트론텍은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옵트론텍.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세로닉스, 조이시티, 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은 네,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내일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좀 한번 좀 볼게요. 저는 이제 응합병실 관련주. 오늘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여부 결정하겠죠. 네, 이 코로나 이 환자가 안주입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안주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응합병실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좀 게임주들, 네, NC소프트 상승했고요. 게임주 NC소프트 상승. 그 다음에 엔터주들은 좀 더 빠질 거예요. YG 플러스 이런 것들 좀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응합병실 관련주, 요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보시면 NC소프트 보면 올라오죠. 그죠? 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NC소프트는 내년에 이제 신작기 발표가 되니까 90만원 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심 같은 거 지금 사놔야 돼요. 이런 거 삼양식품. 이 코로나 안 끝납니다. 이거 쉽게.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못 간 애들은 지수 빠져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러스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 몸 안에 침투를 해서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숙주가 되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 우리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생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냥 보통 바이러스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오늘 이 내용이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원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감염력은 높아집니다. 전염력.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더 감염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감염력이 높아졌는데 독성이 강해지면 내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서 세포에 침투하는 감염 능력은 높아지는데 독성이 높아지게 되면 숙주도 오래 살지 못하겠죠. 죽겠죠. 그럼 바이러스의 생존이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킬 때, 변이가 일어날 적에 어떻게 되냐면 감염력은 높아지고 독성은 약해집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그렇게 돼요. 지금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이 변이들, 이탈리아까지 지금 일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코로나도 지금 막기가 힘든데 이 전염력이 70%가 늘어난 이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막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막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기존의 백신이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감염력은 늘어나고 이 독성은 약해진다고 그랬죠. 독성이 약해져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 백신이 문제입니다. 백신이 문제인데 지금의 변이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의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발생된 코로나 변이는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입니다. 백신. 자, 문제는 백신을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중화항체가 생겼다고 칩시다. 백신을 맞고 중화항체가 생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이제 100% 이게 백신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을 받고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 받겠지만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변이가 일어나면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네. 감염이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때는 치료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지 모르고 백신을 맞았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를 써야 되죠. 치료제를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료제가 더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100%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일어나겠죠. 자, 일어나면 독성이 강해질 거냐, 안 강해질 거냐. 그게 문제예요.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코로나가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면 더 큰 문제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백신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화이자인가 모더나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나와서 70% 이상의 중화항체가 형성이 돼서 국민의 70% 이상이 집단 면역이 생기면 끝나겠죠. 네, 끝나는데 문제는 이게
백신을 접종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 타임을 갖고 하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면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 백신을 맞고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계속 해주고, 네, 백신을 맞고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쉽게 끝나기는 힘들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인들까지 맞게 되면 2021년은 후딱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21년까지는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일상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2021년 말이나 2021년 2년이겠죠. 변이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진단키트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이게 움직입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게임 업종,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백신이 나와서 변이가 안 일어나고 콘택트주에서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애들 움직였잖아요. 네, 움직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항공주는 괜찮아요. 대한항공은 지금 콜드체인이라는 거 화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항공센터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네, 업종은 이제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은 좀 버틸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정고점 돌파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상승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냥 3,000포인트 이상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전략.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000포인트 올라오면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2,600에서 인버스를 많이 사놔주셨는데 저는 뭐 3,000포인트에서 인버스를 사도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물려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네,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응압병실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의 재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돌파.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23%. 소부장들 관련주들은 좀 매매하셔야 됩니다.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소부장. 제가 이제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자세하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차 부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반도체. 2022년까지 호황입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지금 2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PC 제조 공급이 가격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호황입니다. 호황. 지금 보면 디램 현물 가격이 3.4달러.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여기 보시면 TSMC, 삼성전자 이제 완전히 양강 구도로 가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여기서 이제 MLCC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금 보시면요, 반도체, 자율주행, 5G, MLCC 늘어나요. MLCC는 이제 사마 콘덴서, 삼성전기인데 무거우니까 사마 콘덴서. 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공매도 뜯어 고친다. 그죠? 그죠? 공매도를 어떻게 이제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완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 제고 관련해서 세 가지. 이것도 이제 주식 시장에는 이제 호재겠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그죠? 한국은 금지 기간이 3월 달입니다. 이제 공매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년 3월 달 되면 이제 공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공매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3월 달에 저 공매도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내년 3월 때 공매도 풀리니까 한 2월 달에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3월 16일. 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재료니까요. 네,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국이 10일 동안 이제 여기 100만 명,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감염이 나와서 변이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택트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네, 언택트주. 그 다음에 철강업종도 포스코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 진출. 이 철강업종 좋아집니다. 네, 철강업종 좋아져요. 업황 개선됩니다. 내년에 이제 건설 경기 좋아지죠. 그 다음에 냉연강판의 가격 올렸죠. 2만원, 2, 3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온라인 결제주들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중국 자동차도 나오는데 내년에 아이오닉 5가 4월달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아이오닉 5 관련주들 네, 현대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SK이노베이션이 아마 아이오닉 5 쪽에 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올 시스템 네, 공조정치 만드는 회사. 감염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또 볼만한 뉴스가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애플이 그 자동차 쪽에 그 진입을 한다고 해서 자율주행 괜찮아요. 자율주행 괜찮은데 이제 요거는 좀 있어요. 제가 좀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CIS를 좀 매매를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경쟁. 리튬,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동차 판매로 수익이 뭐 크게 나고 있진 않아요.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자동차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100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2차 전지가.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첫 번째로는 충전 속도. 네. 충전 속도가 무지하게 좋아요. 1회 충전으로 뭐 8분에 뭐 80% 이상 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좋은 점은 화재. 네, 이거에 좋다는 거. 그다음에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길다는 게 이게 이제 좋습니다. 충격이나 뭐 이런 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격입니다. 단점이 비싸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롱레인지가 6,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차값보다도 이 자동차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버전 차값보다도 전고체 배터리 값이 더 비쌉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용화하기가 애플에서 얘기하는 그 배터리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상용화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금 가격이 쭉 빠지잖아요. 그죠? 경쟁하면서 많이 만드니까 빠지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25년부터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2015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 2030년입니다. 현대차도 양산이 2030년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넣으면 당연히 충전 속도에 대한 부분 해결이 되겠죠. 화재에 대한 부분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집니다. 네. 무지하게 비싸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네,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갑니다. 각인가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가격이 비싸서 내려왔는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애플이 뭐 2024년에 자율주행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도 좀 봐야 됩니다. 네, 자율주행은 이제 뭐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 라이다, 네, 그 다음에 센서, 요걸로 가는 거고요. 모비라이.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모비라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 얘네들은 이제 라이다 쓰는 거예요. 근데 라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네. 라이다 가격이 비싸니까 앨런 머스크가 라이다를 안 쓰잖아요. 그냥, 카메라, 그 다음에 레이저죠. 카메라, 레이저, 센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 도조. 네, 도조 슈퍼컴퓨터를 아마 내년 하반기에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이 이 자율주행을, 웨이모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매를 하고, 차량 판매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택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이다 하나가 몇 천만 원 합니다. 1억대에서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해요. 몇 천만 원 하고 근데 그게 몇 천만 원 하는데 자동차에 못 만들겠죠. 그죠? 전고체 배터리가죠. 라이다 센서 하죠. 라이다 센서가 지금 성능이 낮은 건 100만 원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그것들은 이제 정밀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은 높아지기인데 HD 맵이 있습니다. 이 라이다를 통해서 어떤 특정 구역에 HD 맵을 수집하는데 지금 웨이모가 지금 어디죠? 미국 어디서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HD 맵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HD 맵이 저장 용량이 2테라 정도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2테라. 그래서 이 HD 맵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은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공공 뭐 버스라든가 뭐 이런 거고요. 개인 자율주행은 테슬라나 모비라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나 모비라이도 HD 맵을 쓰지만 테슬라는 그 HD 맵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적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하고 LG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LG는 이제 왜 LG전자 다 움직이냐면 전장 부품 사업, 그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사업을 같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 큰 겁니다. 애플하고, 그죠? 근데 이제 배터리 쪽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많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관태에서는 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돈을 벌어야 돼. 네, 뭐 테슬라가 어찌됐든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금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 같은 거 좀 사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제 게임주도 좀 움직일 때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응압병실입니다. 응압병실 테마주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 테마주는 조정입니다. 네,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단키트주 좀 반등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주들은 이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저희 이제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매매하고 나왔으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같은 애들도 이제 제넥신도 이제 주가 좀 밀렸는데 조금 더 있다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넥신. 네. 제넥신도 11만 원대 뭐 이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일 음봉 나올 때 들어가셔도 돼요. 15만 원 선까지 좀 보셔도 돼요. 제넥신이 이제 오히려 변이가 나와서 이게 백신 만들잖아요. 백신을 만드는데 변이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이 생긴 국내 토종 백신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SK 케미칼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성장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가시면 마시고 차라리 디스커버리, 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네, 근데 배당락 끝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우선주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오히려 반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악재예요. 이제 내일 녹십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못 받는다. 그러면 혈장 치료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뭔가 미비하다는 얘기죠. 좀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해외 임상 추가 임상 필요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셀트리온 외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호 H가 좀 움직였고요. 휴마시스 그 PCR 검사, 개인 PCR 검사 이 관련해서는 수요는 좀 진단키트에서도 개인 PCR 검사를 하는 업체 그런 것들 별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믹스 얘기가 나왔죠. 피라믹스 신풍제약입니다. 치료 가능성 미국 연구팀 뭐 실렸다 뭐 좀 나오는데 신풍제약의 피라믹스가 치료 효과가 보일 수 있다. 네,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데타맥타손은 이게 지금 이제 효과가 부작용이 적은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뭐 일양약품이 제일 임상 3상 돌입을 했고 녹십자는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신풍제약은 요거는 이제 뭐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번 공략하셔야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공략 가능합니다. 네,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요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네, 여기 70에 플러스 7일, 네, 추천봇 무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